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함께한다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국빈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지난해 12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국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만남은 양 정상의 6번째 만남인데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처음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와 영국 런던, 미국 뉴욕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이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 억제 강화, 경제 안보 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이 국빈 방문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날 저녁 워싱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25일에는 코트라 투자 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 참석합니다. 한미 첨단 산업 포럼,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및 미 항공우주국 나사 고다도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인 과학자들과도 간담회를 갖습니다. 워싱턴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26일입니다. 백악관 공식 환영 행사,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및 국빈 만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27일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됐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및 블링컨 국무장관 주재 국빈 오찬에 참석하며 미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는 건 이례적인데요. 그야말로 국빈으로서의 최정상 예우를 고려한 스케줄이 마련됐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윤 대통령 내외는 27일 늦은 밤 보스턴으로 이동해 다음 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정책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론 드산티스 주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성관계 입막음 돈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자 대결에서도 공화당 내 다른 경쟁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일부 가상 대결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며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드산티스 주지사는 3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양자 가상 대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52%,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로 이번 조사 결과와 정반대 기록을 보였는데요. 신문은 드산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유권자와 여성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의 지지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은 이번 기소건이 바이든 정부와 검찰의 정치 수사 주장에 강경 보수파들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내 다자 대결에서 다른 경쟁자들도 살펴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드산티스 주지사 2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5%, 팀 스콧 상원의원은 3% 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선 드산티스 주지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48%, 바이든 대통령이 45%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내연 기관이 아닌 전기차로 교체를 추진 중이지만 미국인 10명 중 7명은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67%는 재생에너지와 화석 연료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의 단계적 완전 폐지에는 31%만이 찬성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는 10명 중 9명이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반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과반수가 넘는 53%가 탄소 중립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 중 78%는 기후변화는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23%만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정당 간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미국민은 기후변화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변화보다 경제나 의료비용 문제 등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답한 겁니다. 한편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고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이후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장 큰 연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2%나 급감했는데요.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주택 시장이 2월에 깜짝 반등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강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월 455만 건으로 전월 대비 14% 이상 급증했으나 한 달 만에 2.4%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9%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집값은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월 대비 주택 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피는 모기지 금리 상승 등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자가 이사를 하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레드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2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중립으로 바뀌면 주택시장의 반등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습니다.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으나 이번 5월 중 문호에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4개월 2주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즉 종교이민 부문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일자도 동결됐습니다. 반면에 취업이민 1순위와 투자이민인 5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답보 상태였던 가족 이민은 소폭 진전을 보여 가족 이민 1순위 부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4년 12월 15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약 4개월 3주가 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는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2010년 2월 8일로 3개월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 2A, 즉 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모두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나우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